스마트 건설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건데요. 설계, 시공, 유지관리 단계로 구분을 해서 제시를 하고 있어요. 보면 설계 부분에서는 2D 설계를 3D 설계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2D 설계를 3D 설계로 하겠다는, 입체로 하겠다는 얘기, 설계를 2D 설계에 있었을 때, 만약에 교량을 여러분들이 설계를 한다는 때, 평면도 기존의 2D 도면 가지고는 교량이 완성된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근데 3D 모델로 구현을 하면 교량의 모습을 우리가 유치하기가 쉽죠. 거기에다가 전선, 상하수도관, 배관, 이런 것들을 3D 모델링해서 들어가게 하면 눈으로 보면서 시설물 간에, 전선 간에 간섭이 있는지 없는지, 이래서 이런 오류를 잡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3D 개념의 설계로 가겠다. 그래서 이 빔 기반의 설계 자동화라고 하는데, 빔은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인데, 스마트 건설 기술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 이 BIM이에요. BIM은 2D를 3D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3D하고 빔하고 틀린 건 뭐냐면, 빌딩 인포메이션, 건물 정보 모델에 인포메이션,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3D 모델에 여기 정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수치 정보가, 메타 정보가, 또 속성값, 형상값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 부피,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이 BIM 설계예요. 그래서 앞으로 공공공사 전 과정에 모든 분야의 도입을 의무화해서 법에서 앞으로 2026년서부터는 500억 이상, 2028년도엔 300억 이상, 그리고 2030년도서부터는 전체 공사에 빔 설계를 도입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빔 설계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직 빔은 초기 단계예요. 세계 현상이 뭐냐면 기술적으로 BIM 설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선진국들은 앞서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실적들이 없고 이제 걸음마 단계 수준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는 외국에 나가더라도 서버 역할밖에 못해요. 메인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기술을 익혀야 되겠다, 빨리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연간 600, 800명의 전문 인력을 양성을 해요. 저희들 한국 종합기술뿐만이 아니라 종합 엔지니어링 회사들은 직원들에게 돈 30만 원, 50만 원을 줘서 저걸 배우게 해서 자격증을 따게 되면 성과 인센티브를 줍니다. 인사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빔을 설계하는 것을 배울 이유는 없어요, 공무원들이. 그렇지만 앞으로 설계돼서 들어올 때 이 빔 설계를 여러분들은 검수를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설계 빔에 대한 교육과정이 자치원서나 인정기반서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2030년에는 전체 상용화되고 전체가 자동화돼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 주변에 누가 공부를 하거나 이런다라고 하면 앞으로 이 빔 설계에 대한 기술을 익혀놓으면 확실한 취업은 보장이 될 거예요. 지금 엔지니어링 쪽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자, 드론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그죠? 드론은 지금 미래의 먹거리라는 가지고 드론은 굉장히 활성화돼서 여러 군데 재난관리서부터 우리가 측량하는 것부터 많이 나와요. 건설 현장에 드론이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먼저 지형 측량을 해서 3D 매핑, 3D로 3차원으로 지형 측량을 합니다. 그렇게 구축돼서 지형도를 여기에서 이제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부피 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드론 가지고 시설물 만드는, 교량 같은 데 사람들이 올라가기 어렵잖아요. 그죠? 굴절차 가지고 매달려가지고 거꾸로 점검하는 것도 어렵고, 점검 통로를 이동하는 것도 지금 쉬운 일들이 아니에요. 드론이 올라가서 이제 작업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 지형 측량을 해서 3D 지형도를 만들어서 토공을 어떻게 산정해서 이용하느냐. 그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 건설 지금까지 이제 얘기한 거를 앞으로 정부에서 발전을 해서 어떤 식으로 납품이 돼서 활용이 되냐면, 스마트 건설의 이러한 지형도의 산골 마을에 여기에다가 교량을 설치를 하겠다라고 할 때 뭘 먼저 하냐면 아까 본 것처럼 설계 BIM, 지형도하고 교량을 BIM으로 설계하는 거예요. 3D로. 먼저 지형 측량을 해야 되겠죠. 지형 측량을 하면 이 드론이 쭉 이렇게 여기 현황 측량을 쭉 합니다. 이 지형을. 그러면 지형에 여기다 라이다 그리고 RTK 장비, 측량 장비를 달게 되면 이걸 측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사 영상이 생기면 그 영상을 픽스포드라든가 소프트 스캔해서 불러들이면 이것이 3D 모델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장비를 넣으면은 이게 이제 디지털 구현이에요. 그래서 컴퓨터로 이렇게 3D 지형도에다가 BIM으로 설계하면 각각 수치값이 있다 그랬어요. 3D하고 틀린 게. 그럼 여기에서 이거 높이를 알 수 있고 부피가 얼마인 걸 알 수 있고 이 수치값을 컴퓨터에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어요. 여기 실제 현장에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물을 흘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컴퓨터에서는 시간당 80mm 강우가 내렸다. 그러면 여기다 강우를 흘려보는 거예요. 컴퓨터상에서. 여기에 흘러서 오버플로우가 어디까지더라. 그러면 여기까지 오버플로우가 되네. 그럼 축구 높이는 10m로 하자. 강폭은 20m로 하자.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형도를 시뮬레이션 하기 위한 용도로 이렇게 빔으로 만드는 거예요. 교량도 이제 3D로 설계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교량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교량을 설계를 하게 되면 교량을 일일이 그리는 게 아니라 CAD에서 라이브러리를 해가지고 교대는 교대 끌어다 놓고 또 여기 교각은 교각 철제 구조물 놓고 이건 FCM 사장조 이런 것들을 라이브러리에서 끊어다가 갖다 맞춰놓으면 완성이 3D로 되면서 하나하나의 부재값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콘크리트 면적 얼마, 규격이 얼마 이런 3D 교량이 설계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교량이 설계되면 여기에 이제 VR 안경을 끼고 있네요. 현장 감독자가. 그 현장에 나가면 관제실에서 이 교량을, 완성된 교량을 VR로 보내주면 VR로 교량의 위치, 설치된 위치를 예상할 수 있어요. 아, 이 부분에 교량이 이렇게 설치가 되겠네. 또 교량이 시공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이 교량과 실제 완성된 교량과 일치가 안 돼. 그럼 이거 잘못됐어.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빔 설계를 했을 때. 그래서 지금 또 이제 공사를 하기 시작하면, 그거에서 공사를 하기 시작하면 아까 장비가 첨단화돼서 이런 넘버판 같은 거를 인식해서 기존에는 개근대를 지나가잖아요. 흙을 갖다가 토량을 여기다가 넣으면 개근대 수량이 나오기 때문에 수량 파악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남바가 인식이 되기 때문에 바로 송장 없이 물량을 산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유지관리 다 공사가 끝났습니다. 다 공사가 끝났을 때는 드론이 현장 관리를 하면서 균열 점검을 하고 그리고 인공지능이 달려 있어가지고 점검을 하면서 균열폭이 4인정 균열이다, 수직 균열이다, 균열이 3mm이다, 5mm이다 이것을 인공지능에 의해서 바로 현장에서 파악이 돼요. 그리고 교량의 처짐이나 수축 균열이 발생되지 않았는지 각각의 센서들을 교량에다가 박아서 이게 나중에 흔들림이 없는지 또는 균형적으로 이게 균열이 없는지 어떤 하중에 의해서 처짐이나 변이가 생기지 않는지 이런 것들이 센서들이 관제실로 보내줘서 사전에 조치가 가능한 그런 유지관리까지의 이러한 하나의 일련의 과정이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설계 비행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폭넓고 빠르게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변화, 이런 흐름에 우리가 변화와 혁신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역량기의 모멘트가 돼서 우리 구민시청이 더 발전하는 그런 기술 행정을 구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